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공학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제가 아무래도 공학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매복 사랑니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 매복 사랑니가 어떤 거냐, 그리고 꼭 빼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복 사랑니가 뭐냐라고 하면 매복된 사랑니죠. 매복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나 있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묻혀 있으면 매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니라고 하면 추가적인 치아죠. 원래 나 있는 28개의 치아가 아닌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나는 치아, 약간 기형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복 사랑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은 이거 꼭 빼야 됩니까? 혹은 뺄 때 아프죠? 빼고 나서 신경 손상 같은 게 올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복 사랑니를 꼭 빼야 되느냐? 매복 사랑니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랑니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랑니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랑니는 꼭 뺄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제대로 명출되어 있는 사랑니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인들, 특히 동양계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앞쪽 안목 길이가 짧아가지고 사랑니가 나게 되면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랑니 일부가 살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묻혀있는 쪽으로 음식물이 끼어서 그 음식물 때문에 많이 붓거나 힘들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래도 기형적인 치아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앞치아가 그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 음식물이 끼게 되면 앞치아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치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발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한국에 있어서 사랑니를 안 빼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묻혀가지고 아예 뼛속에도 묻혀 있으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을 타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 빼도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경우에도 교정 혹은 뭐 악교정 수술이라든지 혹은 이쪽에 뭐 무릎 같은 게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매복 사랑니는 한국인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빼야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대 안 빼도 되는 경우에는 교정을 할 필요가 없거나 그쪽에 병소가 없는 경우인데 완전히 묻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굳이 빼지 않아도 됩니다. 뺄 거면 가능한 어릴 때 빼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뺄 때 많이 아프죠 라고 하는데 아픕니다. 이거는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 아프게 뽑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아프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뽑을 때는 마취를 하고, 마취 안 하고 뽑는 건 고문이죠. 그래서 마취를 꼭 하고 뽑고, 그다음에 파고 나서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빨리 뽑고, 뼈 석재를 최소한으로 하고, 봉합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술입니다. 사랑니라고 하는 건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은 꼭 부종, 그 다음에 통증, 출혈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붓고 피나고 아프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끝나고 나서 뭐 지혈제를 넣는다든지 무통주사 같은 느낌의 재료를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사람들이 겁내하는 거죠. 신경 손상. 신경에 관련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경이 지나가요. 혀 감각을 담당하는 혈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이부라고 하는데 입술 반쪽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담당하는 하치조 신경이 있습니다. 만일에 혀 신경이 손상되면 혀 반쪽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맛도 좀 느끼기가 힘들어져요. 발음도 약간 이상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치조 신경이 이상이 오면 이렇게 이 부분의 감각이 와치가 덜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예 감각이 없을 경우에는 밥풀이 묻거나 물이 흘러도 모를 수 있죠. 왜 이게 생기냐? 하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치아가 올라가게 되는데 뼈가 그 제일 끝에 사랑니가 위치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혈신경과 하치조 신경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뽑을 때에는 하치조 신경과 혈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의서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동의하셨을 때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무리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상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혈신경은 CT 같은 걸 찍어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통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쪽에 있을 것 같다고 유추하고 그 부분을 피해서 진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치조 신경도 거리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상이 되진 않아요. 숙련된 사람이 했을 때에는 그 가능성이 줄어들 뿐이지 그 손상의 확률이 0은 아닙니다. 그 하치조 신경과 살신경에 대해서 만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득실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좀 어릴 때 뽑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뽑았을 때는 치아라고 하는 게 치주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치주인대하고 빠질 때 나이가 30대 이상 넘어가면 그 치주인대 부분이 퇴화가 돼가지고 뼈랑 아예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뼈를 이제 같이 물고 나오거나 쩍 하는 소리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상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뽑는 게 그런 하치조신경이나 설신경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평생 안 뽑을 거 아니면 가능하면 20대에 뽑으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매복사랑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매복사랑니는 정상적으로 맹출되지 않은 사랑니를 말하고, 그 사랑니는 웬만하면 다 뽑아야 됩니다. 근데 드물게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가끔 완전 깨끗하게 맹출된 경우, 혹은 완전히 매복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뼈 속으로 묻혀 있는 경우를 해당합니다. 뽑고 나면 피나고 붓고 아파요. 대신에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숫자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손상은 설신경과 하치조신경, 혀하고 여기 이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애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영의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깨끗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복사랑니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나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치아구조대 고객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